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회견 했어요. 경제 기자회견. 역시 이재명 다움. 왜냐하면 윤석열이 제일 못하는 거. 이재명은 하잖아요. 어제 놀라운 게 그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 나왔잖아요. 그 수준을 이재명 대표가 거의 비슷하다만 옛날에 3프로TV랑 똑같은. 이번에 민생 경제 기자회견은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어제 토론이 빌드업이었지. 이야기 다 듣고 연설을 완성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경제 성장률 3% 회복이 가능하다. 3%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지금 1.6, 1.4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마이너스가 돼갖고 1%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0.6 올랐지 3, 4분기 때. 그럼 4, 4분기 때 어떻게 해?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럼 내년은 더 잣대는 거예요. 아마 2024년 또 성장률 전망치 계속해서 수정을 할 거죠. 그렇죠. 총선이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안들을 계속해서 던지셨기 때문에 오늘 속보가 엄청 나왔습니다. 속보 이재명 1년 한시로 임시 소비 세액공제 신설, 속보 이재명 교통패스 제한 전세대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속보 이재명 소상공인 가스 전기요금 부담 완화 막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경제에 대한 모든 정책들이 속보로 나올 정도인데 윤석열과 비교해 보십시오. 윤석열 시정연설 했다, 달라졌다.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진짜 서민을 위한 거여야 되는데 복지를 두텁게 하려고 했더니 탄핵시키려고 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선동하는 윤석열이가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라. R&D 포함해가지고 뭐 기부 저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 지역 화폐는 이직 분들도 다 찬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장률을 올리는데 민생 그 민생 중에 이재명 대표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내수 활성화, 소비 활성화를 이야기했다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 자들은. 물가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무대책이에요. 대책은 있죠. 재정 건전성이라는 정말 허공이 삽질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죠.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다들 힘들어 죽겠다는데 국가가 거기서 더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 문제는 뭐냐면 힘들지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참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그저께였나요? 그때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딴 식으로 말할 수 있나라고 화가 났던 지점이 그 R&D 예산 3조 몇천억을 깎으면서 그 부분 중에 1조 얼마를 정말 취약계층에게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세했던 그 부자 세금을 걷어서 그곳에 취약계층들 복지 예산으로 쓰면 됩니다.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면 되는데 진짜 불효불급한 것을 뭐 줄여가면서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다시 이거에 충당한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한심하던데 근데 경제를 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대통령 깜냥 자체가 안 되는 자예요. 여러분 이직분들 볼 게 없어가지고 우리 보시잖아요. 근데 깜냥이 안 되는 자예요. 뭐냐면 경제의 기본 원리 여기 있는 패널들 포함 저까지 포함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돈이 없으면 정부가 돈 쓰는 거야. 그게 경제의 첫 번째 원리라고. 국민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어제 윤석열이가 그걸 비슷한 말 했거든요. 이렇게 막 돈을 써버리면 서민들이 죽는 거래.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 물가가 오른대요.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느낌이 오거든요. 이렇게 돈을 막 쓰면 실제로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줄 돈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중산층이 무너져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두텁게 줄 수 있지. 근데 그 돈이 전체적으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돈이 쓰이면 훨씬 적은 돈이잖아요. 일부 두텁게 지원을 하면. 근데 이걸로는 경제가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까지 포함해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장률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책 우선순위 조정하면 경제 성장률 3% 회복 가능하다는데 만약에 올해 거의 마이너스가 나와 버리면요. 내년 경제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내년에 뭐라고 원래 추경호야? 뭐 상최저, 하최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기준을 전년 마이너스를 잡겠죠. 마이너스. 근데 여기 시작점에 윤석열이가 꽉 쥐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재정 건전성, 건전 재정이라는 말 자체를 한치도 안 벗어나려고 하니까 국민한테 사기를 쳐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돈을 팡팡 써가지고 쓸 돈이 없다. 사실은 윤석열이 부자 감세하고 한 것이 세수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세수펑크가 그것만 난 건 아니지. 윤석열이 중국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출도 안 돼가지고 기업들이 장사를 못해서 또 펑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건전 재정이라고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검사잖아 지금. 근데 같이 판사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냥 얘는 검사인 거예요. 못 바꾼다고 내 말은. 윤석열이 나중에 여자로 바뀌는 것만큼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 조금만. 그럼 3% 만들 수 있다고. 3%도 높은 거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내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대기업 법인세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중소기업들의 파산율이 지금 사상 최고를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수라든가 아니면은 중국과 어떤 관계가 좋아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뭐 소비를 해주는가 이러면 내수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은행이장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서민은 지금 지갑은 말라가고 있는데 대기업은 돈 벌고 있고 윤석열은 재정 건전성 외치고 있고 전혀 지금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조삼모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장병들 월급 200만 원 주겠다고는 하더니 월급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관련된 걸 깎아버리는 뭐 이런 건데 병사 월급 올리겠다더니 국민들 원숭이로 여기나. 그 조삼모사라는 말이 원숭이와 관련돼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화를 내니까.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좋아요. 그런 거지. 조삼모사. 병사 월급표 한번 볼게요. 여기서요. 우리 최소한 민주시민들은 병사들 월급 만내 하시면 안 돼요. 생떼 같은 애들 18개월 한다며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12,000원 받았네 하면 꼰대가 되시는 거고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이 23년 현재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년까지는 125만 원 올리겠다는 거고요. 나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봐. 2025년에 200만 원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릴 수 있어? 불가능한 거죠. 윤석열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고 걸었잖아요, 저게. 다시 한번 월급표로 돌아와 보세요. 이 월급표를 보고 있으면은 물론 격세지감 느끼는 건 맞지만 저거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그 병사들이 저거 돈 모아가지고 뭐 저기 저축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제대할 때 1,000만 원 갖고 나오는 거. 이거를 또 저 고향에 계신 엄마가 나 좀 반 좀 나눠 주라고 했다고 막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로 지지고 볶고 하던데 지금 일단 공약 못 지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내년에 125만 원 주면 어떻게 1년 만에 75만 원을 더 올려요. 병장 기준이니까. 최저임금도 몇백 원 올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 치는데 어떻게 갑자기 70만 원, 80만 원 올리겠습니까? 아니 2달 뒤면은 2024년인데 저게 2024년 1월부터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식적인 약속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렇게 내질러진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 10월 31일 날 내년 병사 월급 35만 원 오릅니다 해놓고 내후년 2025년에는 205만 원 주겠다고. 저게 사기꾼이 아니면 뭐냐고 지금. 그래놓고 병사 지원 예산 삭감. 생일 케이크도 못 사 먹게 하고 축구화도 못 사게 하고 현금, 현물 지원 다 지금 이미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안을 낸 겁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때 하사관, 지금 부사관들 월급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병장 월급보다 적게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의 한마디.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도 없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습니다. 민생위기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습니다. 병사 월급 올리겠다고 했는데 병사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 병사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검찰 특갈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통령 됐어야 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개헌해가지고 8년. 윤석열이 나라를 완전 망쳐놓으면 개헌의 명분이 생기거든요. 해가지고 윤석열 임기 단축하고 이재명 대표를 4년 중임제로 만드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했는데 뭐냐면 정신이 바로 잡혀 있고요. 일단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내가 인생의 방향성이 딱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을 악마화 시켜서 일부는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돼서 정말 진정성 있게 잘하면 의심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그 논조리를 거두지 않겠어요? 그 8년 사이에 돌아가실 분도 있을 거고요. 한참 생각해. 왜냐하면 이재명을 아는 사람은 욕을 못해요. 이재명 자체가 단점만 보려고 해도 나는 솔직히 단점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지상정인 것들은 있어. 소시민 이재명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이재명한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1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친명, 자객공천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은 단수공천 받고 경선하고 싶지 않은데 이재명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내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대. 그 말을 지금 현역 지역구 의원이 하면 얼마나 지질한 거예요. 경쟁 안 하겠다. 남영희 위원장. 거기 들어오면 경쟁할 거잖아. 당연히 할 거잖아. 뭘요? 누가요? 자기 지역구에. 경쟁하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안 되게 만들어 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모든 경쟁 이후에 생기는 이익은 그곳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런 면에서 진정성이 대선 때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알아가던 과정이었어요. 뭐냐면 3프로 TV 같은 데 나가서 쫙 보여주면 상대원 시장 가서 막 정말 북받쳐가지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 1년 전을 생각하면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말도 안 되는 막 형수 욕설이네 뭐네 해가지고 형수 욕설도 할 말 되게 많은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과정에서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 48% 정도는 이재명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싫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 선거는 이재명 싫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싫어서 막 투표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국회 의석이 170석이 넘는데 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재명에 대한 인식은 하루에 100명, 200명씩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있죠.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눈빛도 달라지셨고요. 제가 민주당 이렇게 배지를 달고 가서 인사를 드려도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뭐냐면 현 정부가 정말 해도 너무 못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들 아시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되고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푸나님께서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뭐 머리도 똑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님이 어려운 경험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꼭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지 않는 국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나노급 섬세함으로 국민 모두를 정말 이렇게 지켜주고 돌보주고 챙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 꼭 대통령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이 눈빛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차피 보면 이재명 대표님의 진정성을 조금 더 알아가시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그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지금 이직하신 분들이 다 그래 이재명 진짜 아무 일이 없네. 죄를 지은 게 없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 영장 기각이 엄청난 네, 사건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지나가다가 무슨 뭐 작은 사건이어가지고 영장 기각되고 이런 게 아니라 2, 3년에 걸친 시간이 있는데 구속 하나만 시키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분들이 멘붕 왔다는 거잖아요. 대구 경북분들 여론이 이재명 하나 못 잡아넣냐, 이준석 하나 못 품냐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그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종의 개탄이기도 할 거고 정말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이재명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분개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지한 사람들이 뭔가 강하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가 저쪽도 똑같다는 거예요.
강하게 실력 있게 뭔가 해가지고 확 잡아뜨리는 걸 보여주면 좋겠는데 잡아뜨려도 잡아뜨리는 기술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워낙 강한 사람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만기라고 씨름 선수가 있었어요. 그게 왜 각광을 받았냐면 등치는 별로 안 큰데 원래 한라급이었어. 나중에 백두급으로 올리긴 합니다만 뚱뚱한 씨름 선수를 나와가지고 재미없는 씨름한 게 아니라 씨름이 너무 다이나마하게 재밌는 거야. 그게 이재명이에요 지금 현재. 뚱뚱한 놈 하나 있잖아 지금. 운동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갔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만 역사를 복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비리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깨끗이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얘기 좀 진전시켜 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뇨환이 그 영남 중진들 험지 출마해라. 그 말 때문에 저쪽이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멘붕이죠. 왜냐하면 야 니들은 그러면은 영남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면 일단 반발할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출마 준비자들이 싫을 거 아니에요. 싫죠. 그렇죠. 쟤들이 서울을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 뭐 장제원이나 뭐 김기현 정도? 김기현도 내가 봐도 당대표급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영남 중진들은 올라오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뇨환은 그런 오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당선되기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에 국회의원들 몇 명 끌어들여야 윤석열 측근이나 검사들을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자리를 비워라.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은 윤석열 이야기를 못 꺼내지만 인요한한테 의심 있는 처리를 하면서 윤석열 요구는 못 하지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불신지 오기 시작된 거죠. 근데 전 되게 웃겼던 게 영남 중진들 이제 뭐 수도권 출마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얘기가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가니까 갑자기 영남 스타 중진들이라고 스타가 있긴 해요? 없어. 없잖아요. 누가 와도 사지로 내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거기 매달릴 텐데 그런 생각들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영남에서 어쨌든 깃발을 꽂으면 보수 쪽 인사는 당선된다라는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탈당해서라도 거기 유지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기현이가 험지 출마론 관련해서 자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영남에 많지도 않아요. 중진 그러면 영남 쪽에 대부분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13명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김기현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이제 피해가고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끔찍죠. 본인 얘기죠. 지금 저 정권교체 싱크탱크에서 지금 김기현 지역구 준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려고. 휘어 뭐 지역 토호지. 그 대충 한번 볼게요. 옛날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게요. 역대 중진 험지 출마 및 불출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낙선했지만 대통령이 됐고요. 정몽준 같은 경우는 저 울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동작을 해 당선된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낙선했다가 다시 나가서 당선됐던 놀라운 기억.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구 TK 지역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선거 전략과 인물들이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도시. 어저께 김영건 전 의원이 얘기해 줬잖아요. 거기 빈심이 지금 5대5다. 밖에 나가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어디 수도권 온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 다음에 황교안은 낙선했고요. 이해찬 대표는 컷오프 되고 나서 무소속 당선됐고요. 불패의 신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컷오프 되고 나서 불출마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 국회에서 화려하게 기원을 했었죠. 임종석은 뭐 불출마, 뭐 김세현 불출마 이런 정도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 내가 봤을 때는 수도권 민심이 그러면 영남 중진들 올라오는 게 거의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원욱 등이 계속 저 지랄들 하고 있는데 논리를 빌드업을 어떻게 하냐면 수도권 성남에서 재선, 수도권 경기도에서 또 한선 해갖고 정말 홈지가 아닌 곳에서 이재명이 지금 정치 이력을 쌓았으니 지금 이제 계양까지 포함하면 뭐 계양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돼 가지만 쌓았으니 험지 출마해라를 이원욱 등 비명들이 밀고 있는 거예요.
저 의도가 뭘까? 일단 뭐 저 의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안동, 대구 이런 건데 저게 지금 대구역 유세 장면이에요. 동성로 유세 어, 장면이죠. 동성로 네, 대구 유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TK에서 인기가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있어요. 선거에 바람을 제대로 못하고 그럴 뿐이지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출신이면서 대구 사람 또는 그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구의 전반적인 민심은 민주당에서 깜이 되는 사람이 내려오면 찍어줄 용의가 있다는 게 저쪽의 여론이라고 보면 문제는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험지 가라고 하는 거는 체포 동의안과 똑같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결 의도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떨어져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조국 장관 신단 장단보다 훨씬 더 많은 복합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 없이 검찰이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 그러면 저 험지 출마해가지고 그냥 떨어지세요가 보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지금 아마 아까 새날 저 썸네일 비판하신 분도 약간 그런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걸 가십거리 삼느냐. 비명계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로는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게 타이밍이 언제냐일 수 있고 지금 여기는 아까 조국 장관 출마하는 그 뭐 선거제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유동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유동적인 건 뭐냐면 지금 전국이에요, 전국. 12월 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또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험지 출마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설선수범하겠다라고 막판에 꺼내 드는 최고의 이벤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라도 이걸 꺼내 들어서 출마를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원욱이처럼 험지 출마를 하는 건 악의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2월 달 초에 영장을 또 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봉주 의원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다. 기각,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 그리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 찬성이 예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반대를 눌렀다는 인증을 해라. 어기구 의원처럼. 그런 식으로도 압박을 해야 된다. 어쨌건 12월 달에 영장이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황이 되고 그걸로서 선거판 흔들 생각을 하고 결국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또 보인다면 지금은 전체 가능성 중에 5%밖에 안 돼요. 험지 출마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인데 윤석열이 나는 사람 바뀌었습니다. 라고 지금 막 거짓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아주 또 무슨 또 분리해갖고 살라미로 기소가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험지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욱 같은 자들이 험지 출마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정말 악랄한 거다. 유동적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건 이번 총선판에서 마지막 승부수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지자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죠. 의원직을 안 갖고 떨어뜨려지면 험지 가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재명이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원래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의원직을 쥐고 있는 것과 안 쥐고 있는 것이 총선 지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험지 출마를 사지로 밀어넣는다는 생각이 분노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꺼내 나올 이슈는 전혀 아니고요.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거냐면은 총선 공천 막바지에 전국의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 나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명분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영장이 한 번 더 들어오면 험지 출마로는 아예 없는 것이 되겠죠. 현실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원욱 같은 자들이 그 검찰의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 집어넣는 거랑 똑같이 낙선하시오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험지 출마 안 할 거면 나는 단수공천.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나는 경선할 생각이 없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이 없으면서 왜 이재명 대표만 다른 데 가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거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항상 험지에서 싸워왔습니다. 뭐 성남시장은 민주당 밭이었습니까? 그 전에 그 자유한국당이었네요. 아무튼 지금 국힘의 전신이 있었던 곳이고 경기도지사도 남경필 다음에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이겼기 때문에 험지가 아니었습니까? 험지였는데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경선하기 싫다는 이유로 내 자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표를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 이거 당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거고요. 굉장히 그 전통적인 관례에 의한 뭐 그런 상상들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 그러니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험지에 가서 그게 이제 예전의 방식 그대로를 따르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상식선의 그런 정치 상황에 살고 있냐고요. 완전히 무도한 검찰 독재 상황에서 야당 탄압 정적 주기에 표적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인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0.5선이세요. 그럼 지역 주민들은 또 얼마나 서운할 수 있습니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됐든 그곳의 주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지니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이후에 민주당의 전체 총선 바람을 위해서라도 뭐 험지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저는 사실 그 문법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무현 네. 대통령 사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게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 이를테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험지 출마를 안 해도 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일장일단인데 첫 번째는 선거를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설사 험지 출마를 해도 본인 선거운동하기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전국적인 대선 주자급 스타는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나는 오히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 비례대표에 표진한다든지 그런 방식은 가능해도 가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험지 출마가 큰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보다 조금 덜하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TK를 나가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TK 버리면 안 됩니다. 해야죠.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고 장점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험지 출마론을 지금 이원욱 같은 얄팍한 머리를 쓰면서 지금 체포한 가결처럼 너 험지로 가. 뭐 네가 설소수범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악의적이라는 거죠. 왜? 이 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아가리에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대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죠.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냐면 이재명 비겁하다. 험지도 안 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결정은 내가 봤을 때 검찰이 한다니까요. 검찰이 저지랄 계속하면 이재명 대표는 험지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 험지 못 나가게 꼭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건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에서 험지에 나가서 떨어져?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또 우리가 더 열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채널 구독과 멤버십 좀 부탁드릴까요?